안녕하세요. 영어를 이해하기 위한 초간단 기초 문법 영상으로 간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사는 뒤에 오는 명사의 뜻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단한 문법 지식으로 회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화 도중의 관사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데 원어민들은 귀신같이 알아듣고 구분합니다. 어떤 관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뒤에 오는 명사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관사 어는 원 또는 any에서 유래된 말로서 불특정한 어떤 하나를 뜻합니다. 하나라고 말하려면 그 명사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관사 어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에 사용하고 추상적인 뜻을 가진 단어도 개체화되면 정관사 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관사 어를 사용하면 뒤에 명사가 셀 수 있는 상태로 하나의 개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관사가 없는 경우는 셀 수 없거나 관념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셀 수 있는 명사의 부정관사 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명사가 셀 수 없는 상태라고 표현한 것이니 아마 그 형태가 뭉개져서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거나 형태가 변형되었거나 죽어있는 경우입니다. 정관사 더는 구체적으로 하나를 지칭하므로 그것을 콕 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특정 범위를 정하여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때 정관사 더를 사용합니다. 관사 어나 더를 사용하려면 어떤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를 콕 집어낼 수도 있고 막연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관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을 말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유명사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유명사도 어떤 범위를 지칭하게 되면 정관사 더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보기에 앞서 간단한 예문으로 기존의 고정관념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예문을 보면 I ate a banana. I ate a banana. 나는 바나나를 하나 먹었어. 관사 어가 붙어 있다는 말은 이 바나나가 셀 수 있는 형태를 지닌 바나나라는 뜻입니다. Look, you have some banana on your face. Look, you have some banana on your face. 봐, 너 얼굴에 바나나가 묻었어? 이 문장에서는 바나나가 무관사로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되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나나를 복수형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바나나를 먹다가 입가에 바나나가 묻은 경우 이를 셀 수는 없고 셀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산 명사로 취급하여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았고 셀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장에서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하면 그 명사의 형태가 뭉개져서 셀 수 없는 상태가 되었거나 형태가 변형되어 원래의 모습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Do you like dogs? Do you like dogs? 개를 좋아합니까? 이 문장에서 개는 복수형으로 셀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수형 독스는 개를 총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개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이 됩니다. Do you like dog? Do you like dog? 개고기 좋아합니까? 여기서 독은 앞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 개는 셀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를 갖춘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개의 형태가 있으면 부정관사 어를 붙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형태가 뭉개져 개수를 세지 못하는 개라는 의미이므로 개고기라는 뜻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죽은 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관사의 사용 유무를 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무작정 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회화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선은 관사의 의미를 다시 간단히 설명하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관사입니다. 무관사, 즉 관사가 없는 경우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것, 즉 범위가 없는 것에는 관사를 붙일 수 없습니다. 관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아무거나 하나 또는 특정된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 어머니, 아버지 등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에는 관사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것 또는 셀 수는 있으나 세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하고 부정관사 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어야 하고 관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뜻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관사를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면 Do your teeth before you go to bed. Do your teeth before you go to bed. 자기 전에 이빨 닦아라. 가구로서의 침대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부정관사 어를 붙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무관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셀 수 있는 침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관사이면 항상 그 명사가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뜻을 가진 명사는 관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가구로서의 침대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곳이라는 침대가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무관사입니다. 즉 관사가 없으면 관념적인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정관사 어는 셀 수 있는 어떤 막연한 하나를 뜻할 때 사용합니다. 반면에 정관사 더는 뒤에 오는 명사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관사 어는 그 명사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당연히 정관사 더를 사용합니다. 형체가 있는 것은 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셀 수 있는 것도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여 무관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명사의 물리적인 형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관념적인 뜻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다고 알고 있는 명사도 그것이 개체화되면 셀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I have a paper to turn in on Monday. I have a paper to turn in on Monday. 월요일에 제출할 숙제가 있어? 페이퍼는 물질 명사로 보통의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하여 무관사이나 여기서 페이퍼는 제출해야 할 레포트라는 뜻으로 하나의 개체화가 되었기 때문에 부정관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거꾸로 부정관사 어를 보면 뒤에 명사가 하나의 개체 또는 개체화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관사 더는 어떤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콕 집어서 지칭하는 것입니다. 관사 어나 더를 사용하려면 어떤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를 콕 집어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것들 중에서 막연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관사 더를 사용하려면 그 콕 집은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서로가 인식해야 합니다. 정관사는 뒤에 오는 명사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이 없고 단수 복수형 모두 가능하고 물질 명사, 추상 명사 등 다 올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명사가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 서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그것이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Could you pass me the salt? Could you pass me the salt? 거기 있는 소금 좀 집어줘. 식사 중에 테이블 위에 놓인 소금을 집어달라고 할 때 그 소금은 다들 알고 있는 그 소금을 말합니다.
염전에 가서 소금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뜻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것을 지칭할 때는 정관사 덜을 사용합니다. 물론 식탁 위에 소금통이 여러 개 있으면 어느 소금을 말하는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든지 말을 보충하여 어느 것을 말하는지 묘사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어느 것을 말하는지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와 같이 예외라고 불리는 예문들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문장들은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명사에 어떤 관사가 사용되는지 암기를 하면 이와 같이 예외처럼 보이는 것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영어의 관사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표현을 원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문법적으로 어떤 명사인지에 따라 관사가 붙고 안 붙고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말하려는 의도에 따라 적절한 관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관사의 유무나 종류에 따라 뜻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관사입니다. 관사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 개 중에 어떤 것을 콕 집어서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없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고 그것 하나뿐이기 때문에 굳이 관사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유명사인 사람 이름은 이 세상에 그 사람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무관사입니다. 예문을 보면 James is my friend. James is my friend. 제임스는 내 친구다. 제임스는 사람 이름이고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밖에 없고 범위가 없기 때문에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문을 보면 Mother is baking cookies in the kitchen. 부엌에서 엄마가 쿠키를 굽고 계신다. 엄마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엄마는 한 명뿐이고 범위가 없으니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실, 부엌, 사무실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내 물품들에는 보통 정관사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지칭하는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 문장에서는 서로 알고 있는 바로 그 부엌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창문의 경우 여러 개가 있으면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정관사 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어느 창문인지 알려주고 정관사 덜을 사용합니다. 물론 창문이 하나밖에 없으면 서로 알고 있는 그 창문이니 정관사 덜을 사용합니다. I met many mothers at the party. I met many mothers at the party. 나는 파티에서 많은 어머니들을 만났다. 이 문장에서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학부형들을 말합니다. 아니면 어떤 어머니들 모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복수형도 가능합니다. Mountain Hamla is the highest mountain in South Korea. Mountain Hamla is the highest mountain in South Korea.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한라산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고 범위가 없기 때문에 무관사입니다. 한국의 한라산은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입니다. 이름이 붙은 호수, 산, 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독립된 하나의 개체이고 범위가 없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무관사입니다. 하지만 강, 군도, 산맥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가 있으면 정관사 덜을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쭉 늘어선 것들 중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범위를 주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려면 정관사 덜을 붙여야 합니다. The Han River has its source in the Taebaek Mountains. The Han River has its source in the Taebaek Mountains. 한강은 태백산맥에서 발원한다. 태백산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가 있고
그걸 지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더라는 정관사를 붙입니다. 그리고 한강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고유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다음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 또는 관념화된 것에 사용된 예문입니다. I'm watching TV. I'm watching TV. TV를 보고 있어? TV를 보는 것은 TV라는 상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TV에 나오는 드라마나 뉴스 같은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사를 붙이면 안 됩니다. 무관사는 그 명사 자체의 물리적인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의미하고 전파를 타고 들어와 화면에 보여주는 드라마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I bought a TV yesterday. I bought a TV yesterday. 어제 TV를 한 대 샀어? 관사어를 사용하면 셀 수 있는 상태인 TV 상자를 뜻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명사의 관사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달린 것이지 고정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This house is made of stone. This house is made of stone. 이 집은 돌로 만들어져 있어? 여기서 스톤은 무관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돌이라는 재료를 뜻하는 물질 명사이지 특정 모양을 갖춘 하나의 돌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She picked up a stone. She picked up a stone. 그녀는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었다. 부정관사 어를 붙이면 하나의 개체화가 된 돌멩이를 뜻합니다. 이와 같은 예는 너무 많아서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관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명사의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I have my hair cut. I have my hair cut. 나는 이발했어? 머리카락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발하는데 앞 머리카락 5,000개만 잘라주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하고 무관사를 사용합니다. Excuse me, but I found 3 hairs in my soup. Excuse me, but I found 3 hairs in my soup. 실례지만 제 수프에 머리카락 3개가 있어요? 머리카락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셀 수 있는 경우입니다. 셀 필요가 있으면 세어야 하고 개수가 여러 개면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I go to church. I go to church. 나 교회에 다녀? 여기서 교회에 가는 것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설교도 듣는 활동을 하기 위해 가는 교회를 뜻합니다. 관사가 없으면 그 명사가 가지고 있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뜻을 의미합니다. I'm going to the church to meet her. I'm going to the church to meet her. 그녀 만나러 그 교회에 갈 거다. 관사를 사용하면 교회라는 건물을 뜻합니다. 교회라는 건물은 셀 수 있기 때문에 관사를 붙여야 하고 관사가 사용되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개체화된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는 서로 알고 있는 그 교회에 간다는 뜻으로 사용되어 정관사 더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는 목적으로 교회에 가기 때문에 관사를 붙여야 합니다. She'll go to school. She'll go to school. 그녀는 곧 학교에 갈 거야? 무관사이므로 학교라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의 본질, 즉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고 곧 학생이 될 거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I'm going to the school to meet her teacher. I'm going to the school to meet her teacher. 그녀의 선생님 만나러 학교 갈 거다.
관사가 사용되었으니 학교가 개체화되어 학교 건물을 뜻합니다. I went there by bus. I went there by bus. 나는 버스로 그곳에 갔다. 여기서는 버스에 관사가 없으니 물리적인 개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수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무관사입니다. Lunch is on me. Lunch is on me. 점심은 내가 살게. 점심 식사라는 말을 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 취급도 못하고 특정하여 지칭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식사라는 추상적으로 하는 활동의 개념이고 무관사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부정관사 on인데 셀 수 있는 어떤 하나 또는 상대방이 모르는 어떤 하나 그리고 추상적인 것이 개체화된 것에 사용합니다. 부정관사 on은 하나를 뜻하는 원에서 유래된 말인 것처럼 기본적으로 셀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형체가 있어야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체가 있으면 당연히 형체의 윤곽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것도 어떤 특정 범위로 좁혀지면 하나의 개체로 보고 부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This is a book she gave me yesterday. This is a book she gave me yesterday. 이것이 어제 그녀가 내게 준 책이다. 이 책에 관하여 상대방이 모르는 새로운 정보일 때는 부정관사 어를 사용합니다. This is the book she gave me yesterday. This is the book she gave me yesterday. 이것이 어제 그녀가 내게 준 그 책이다. 이 책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경우에는 서로 알고 있는, 즉 서로 인지하고 있는 바로 그 책을 지칭하므로 정관사 더를 사용합니다. The print is out of paper. The print is out of paper. 프린터 용지가 다 떨어졌네. 여기서 페이퍼는 종이라는 재료의 의미로 물질 명사로 사용되어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I have a paper to turn in on Monday. I have a paper to turn in on Monday. 월요일에 제출할 숙제가 있어? 여기서 페이퍼는 제출해야 할 레포트라는 뜻으로 개체화되었기 때문에 부정관사가 사용되었습니다. Waiter, a coffee and a black tea. Anything else? Waiter, a coffee and a black tea. Anything else? 커피 하나, 홍차 하나? 다른 건요?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받은 웨이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홍차는 액체류로서 셀 수 없는 명사이지만 주문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개수를 세기도 합니다. Could you pass me a sugar? Could you pass me a sugar? 설탕 하나 건네줄래요? 설탕은 물질 명사로 무관사이나 이 문장에서는 각설탕이라는 형체를 갖춘 것 하나를 달라는 뜻이므로 관사를 붙인 것입니다. Beauty is truth. Beauty is truth. 아름다움은 진리이다. 여기서 뷰티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의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무관사입니다. She is a beauty. She is a beauty. 그녀는 미녀이다. 뷰티는 추상명사로 무관사이나 관사가 붙으면 하나의 개체화가 되어 미녀라는 뜻이 됩니다. I've had a sore throat for 2 days. I've had a sore throat for 2 days. 나는 이틀 동안 인후염이 있었다. 비교적 오래가는 질병은 치료 기간을 셈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로 취급하고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치료가 끝나는 질병은 관사를 붙입니다. He died of cancer. He died of cancer. 그는 암으로 죽었다.
암은 질병 기간이 길므로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